상식의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최근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완전 점령하겠다는 목표를 세우며 고강도 군사작전을 돌입하기 위해 준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겸사겸사 헤즈볼라에 대한 압박도 가하면서 중동 정세를 이스라엘의 입맛에 맞게 바꾸려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럽의 압박을 받으면서 외교적으로 큰 공경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스라엘을 회생시킨 사건이 하나 나왔는데요. 바로 하마스의 자폭이었습니다. 하마스는 갈비뼈가 보일 정도로 마른 이스라엘 인질과 영양실조 상태인 팔레스타인 어린이의 영상을 연이어 공개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참상을 드러내며 이스라엘에 대한 적극적인 휴전협상 참여를 압박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마스가 납치하여 660일 넘게 억류된 이스라엘인 인질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는 이 인질이 땅굴에서 삽으로 땅을 파는 모습이 찍혔는데요. 이 인질은 이곳이 나의 무덤일 것 같다, 며칠간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스라엘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입니다. 무슨 생각으로 이 영상을 업로드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마스가 공개한 영상은 오히려 역효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영상이 업로드되고 곧장 가자 지구에 대한 공격 강화 방침을 시사했습니다. 특히나 네타냐후 총리는 끔찍한 영상에 충격을 받았다면서 의도된 거짓 선전에 굴하지 않을 거라고 밝혔는데요. 이스라엘은 타협보다는 공세 강화로 인질 석방을 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목표는 단 하나였죠. 하마스의 완전 괴멸과 인질 석방, 그리고 가자 지구의 비무장화로 잡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건수를 잡고 군사작전 확대를 강요회의를 통해 구체화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미국의 중재하에 하마스와 휴전협상을 이어나가고 있었는데요. 이 협상이 제대로 추진 안되고 있었는데 거기다가 하마스가 이스라엘인 인질을 통해 프로파간다 영상까지 찍었으니 제법 화가 날 수밖에 없었죠. 협상도 지지부진한 상황이었는데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때까지 무장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8월 2일에 무장저항은 독립적이고 온전한 주권을 가진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할 때만 포기할 수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힌 바가 있고요. 이 성명은 공교롭게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 특사인 스티브 위트코프가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방문하는 시점에 맞추어져 발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마스와 휴전하려면 하마스의 비무장화와 인질 석방을 요구하고 있는데 비무장화도 안 한다고 말하고 있고, 또 인질 석방은커녕 인질을 활용해서 프로파간다 영상이나 찍고 있어서 이스라엘은 협상이 결렬될 것으로 전망한 모양입니다. 미국도 가자 지구를 완전 점령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가자 지구 점령 가능성에 대하여 이스라엘이 결정할 문제라며 지지 여부 등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는데요. 8월 5일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음식을 공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다며 그 외의 문제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고 그건 이스라엘에 달린 일이라고 발언하였습니다. 또한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을 미국이 제재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미국이 이스라엘을 제재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하는 보도도 속속 나오고 있어서 이스라엘의 이러한 움직임은 더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의 75%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군부가 이러한 가자 지구 완전 점령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데요.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에서 새로운 대규모 지상작전을 수행하려면 최소 6개 사단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또한 벌써 전쟁을 2년째 하고 있기에 군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자 지구를 설령 완전히 점령한다고 하더라도 남은 20명의 인질의 안전이 우려되고 모든 인프라의 안전 확인에 수년이 걸린다며 가자 지구 전체 점령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내부에서도 반전 여론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데요. 우선 이스라엘군이 이러한 대규모 군사작전을 실행할 때마다 예비군을 소집하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예비군 소집에 응하다 보니 생기를 내버려두고 군에 입대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직 이스라엘 모사드 국장들과 군 수뇌부 등 600명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자 지구 전쟁을 끝내도록 이스라엘을 압박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고요. 전현직 군인들을 중심으로 가자 지구 전쟁이 처음엔 정당한 방어전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정당성과 전략적 타당성을 모두 상실했다고 비판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군사적 목표는 이미 달성이 됐는데 왜 자꾸 전쟁을 이어나가야 하냐고 항의하는 모습도 보였죠. 또한 경제적인 비용도 막대한데요. 5월부터 시작한 기드온의 전차 작전에만 10조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고 예비군 동원도 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2배 증가하면서 비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유대인의 국가라지만 단기적으로는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하지만 그런데도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 지구 전쟁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네타냐후 총리는 강요회의를 통해 2주 안보 내각회의를 열고 가자 지구 전쟁 목표 달성을 위한 군 작전 방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쟁 확대를 반대하는 군인들을 해임하려는 모습도 보입니다. 어떻게든 전쟁 확대를 이어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민이 반전 여론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주주의 연구소가 7월 말에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보자면요, 가자제국 기근에 대해 개인적으로 우려한다는 응답은 진보층에서 70%, 중도층에서 32%, 보수층에서는 6%에 그쳤습니다. 또한 네타냐후 총리의 지지 기반이기도 한 보수 진영의 여론은 계속해서 전쟁을 지지하는 여론이 지배적이죠. 그러므로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국정 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네타냐후 총리가 이처럼 극단적으로 전쟁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정권 유지입니다. 전쟁은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있어서 정치적 생존도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과거에도 자신의 정치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군사작전을 감행하며 여론을 전환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장 최근에 네타냐후 총리는 자신의 부패 혐의 수사와 기소를 총괄하는 핵심 인물 이스라엘 검찰총장인 갈리 바하라브 미아라를 전격 해임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인사조처가 아닙니다. 네타냐후 자신의 부패 혐의 덮기라는 의도가 뚜렷이 숨어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2020년부터 배임,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공식 기소돼 현재 재판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점점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는데요. 국내외 여론은 등을 돌리고 있고 연정 파트너들과의 갈등도 점점 표면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바로 전쟁이죠. 전쟁은 분명 하마스의 테러로 인해 발생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계속되면 여론은 안보에 집중됩니다. 그리고 안보 위기 속에서 정권이 흔들리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이 점을 정확히 노린 것이죠. 그러므로 현재의 전쟁은 네타냐후 총리의 정권 유지용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물론 이스라엘이 주변국을 다 두들겨 패놓아서 이스라엘의 안보가 안전해졌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요. 또한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압박하여 헤즈볼라의 비무장화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헤즈볼라는 2024년 11월에 이스라엘과 휴전에 합의하였는데요. 이스라엘과 전쟁을 이어나가며 삐삐 테러 등으로 인하여 너무 큰 피해를 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헤즈볼라는 레바논 내의 영향력도 약화한 상황인데요. 미국과 레바논은 헤즈볼라를 비무장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정식 요구하였습니다.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국군의 날 기념 연설에서 헤즈볼라를 포함한 모든 무장단체는 무기를 포기하고 정부군에게 이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레바논의 모든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는 세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레바논을 압박하면서 헤즈볼라의 비무장화를 하지 않으면 군사작전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문제는 헤즈볼라가 호락호락하게 당해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헤즈볼라의 수장인 나임 카셈은 오늘날 나라 안팎의 아랍 권역이나 국제무대에서 무장해제를 요구하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무기를 넘기라고 요구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발언하면서 이스라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였습니다. 또한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지속하는 한 무장해제를 하지 않겠다고 발언하기도 했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대해 대규모 공격을 개시하면 새로운 전쟁을 벌이겠다고 으름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아직 레바논 남부 지역에 전초기지 5곳을 세우고 철수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부패 의혹 수사로 인해서 계속해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 네타냐후 총리가 헤즈볼라를 공격한다면 충분히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만 레바논으로서는 상당히 난감한 게요. 헤즈볼라가 레바논에서 영향력이 줄어들었다지만 그런데도 강력한 세력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압박하면 내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큰데요. 그렇다고 하기에 헤즈볼라를 비무장화하지 않으면 이스라엘로부터 침공을 받을 것 같으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헤즈볼라까지 중동 정세는 지금 말 그대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쟁의 명분과 진짜 의도가 다르다는 의혹 속에서 우리는 이 갈등의 본질이 무엇인지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개도 계속 주목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후 관련 소식이 더 들려오면 빠르게 영상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현재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